보통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증시는 이런 형태로 보통 움직입니다. 1, 2, 3, 4, 5. 3파동은 가장 강력한 파동이고요. 4파동은 모든 상승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조정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파동의 랠리가 나오고 시장은 이때부터 발생한 모든 상승이 되돌림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닷컴 버블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됐죠? 이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나올 조정은 이 조정이 아니라 이 조정 형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2026년을 제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 동시에 기회의 구간, 어떻게 보면은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어떤 분들은 고점에 물려서 헤어나올 수 없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분도 발생할 거고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큰 흐름을 잘 타서 그 다음 랠리에서 정말 수익률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생길 겁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수익으로 엑시트하기예요. 왜냐하면 2026년에 고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년이 중요한 이유가 결정적인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분기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금 이 AI 버블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만 3년차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버블 전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반부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고점 발생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살짝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 이런 것들이 26년에 나올 수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 그리고 QT 종료됐죠? 그리고 내년 1분기 안에 양적 완화, QE도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 기조로 바로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하면서 조정 또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2026년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버블 후반부라는 건요, 이미 많이 올라서 다들 비싸다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구간이다. 하지만 고밸류에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변곡점,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또 내년 중간 선거가 있죠. 그 과정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또는 지수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30에서 50%, 60%까지 중소형주 조정이 떨어졌죠. 이번에 곱하기 2배만 해도 전손이에요. 마이너스 90% 이상입니다. 살짝 나온 조정에도 이런데 내년에 지수 조정이 상당량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략 없이 가는 분들은 계좌가 그냥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랠리, 버블 랠리라고 돈을 다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시적 고점이 한번 나오더라도 제가 이 버블 랠리의 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비를 수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내년에는 이거를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고 이 조정이라면 그냥 다 팔고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나오면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략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일정 시점까지는 이 3파동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게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조정이 한번 나오고 지수가 그래도 1, 20% 정도는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26년을 공포의 해로 또는 리스크의 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회이자 위기의 장세,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닷컴 버블, 그리고 모바일 랠리, 팡 사이클이죠. 이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AI 버블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는데 이 황토색 AI 버블, 그리고 파란색 닷컴 버블, 회색 모바일 버블, 이거를 시작점을 100으로 해서 로그 스케일로 비교한 차트입니다. 시작점을 동일하게 가져갔을 때 이 현재 이 황토색 AI 버블이 그리고 닷컴 버블, 모바일 버블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 과정, 흐름을 상당히 유사하게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년에 23년도부터 시작된 이 AI 버블 랠리의 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상당히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런 조정 타이밍들 여기에 맞춰서 AI 버블도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첫 번째 2025년도 올해 4월달 2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그 조정도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지금 이 정도 다시 오고 있다. 이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1, 2, 3파동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2026년
7년 사이에는 한번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이거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도 2400, 500, 코스피 너무 싸다. 여기는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환율 1400원 이상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산다면 손실 확률 제로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고요. 특히 요 국면에서는 코스피 2500이었는데 3000 돌파 가능하다. 지금 3000이 아니라 4000까지 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LG 엔솔도 요건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동 분석과 기타 가능성 분석 통해서 딱 한 번 말씀드린 게 여기에요. LG 엔솔, 자 여기 28만원대에서 바닥 가능성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의 100%에 이르는 상승.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코스피나 국장 종목들 있죠. 이런 거는 쌀 때 사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가 미장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미장은 좀 우상향 국면 중에 이런 게 좀 가끔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코스피는 이거예요. 그래서 쌀 때 보면은 코스피도 자 올렸다 이렇게 훅 빼는 경향이 있고요. 시클리컬 종목이 많다 보니까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실적 사이클, 자 이런 종목이 많다. 반도체, 조선, 철강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쌀 때 잘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장이랑 국장 다소 그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데 제가 코스피는 계속 싸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향후에 코스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AI 버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26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한 것인가? 변곡점이에요. 정책과 경제구조가 바뀐다. 특히 유동성 확장기죠. 금리 인하 12월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12월 달 초 QT 종료됐고요. 아마 2월, 3월 이 즈음에 QE 양적 완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유동성 폭발입니다. 마지막 불꽃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유동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 시점에 긴축 기조로 26년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발 또는 다음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 긴축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때 충격이 한번 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닷컴 버블 때는 금리 4-5번 올릴 때까지도 장이 올랐어요.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첫 금리 인하나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하기 시작할 때는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6년에 하나의 충격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있죠? 11월 달에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11월 달에 내년에 중간 선거 이기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계속 정책적인 부분 계속 읽어 나가야 되고요. 먼저 법인세 인하 진행하겠죠.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기업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 인상. 자, 이거는 트럼프가 계속 힘을 쏟고 있는 제조업 리쇼어링,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중국이나 멕시코 나가 있는 기업들 돌아와라. 어차피 내가 관세 때리면 비용 늘어날 거야. 그냥 우리나라 와서 미국 들어와서 여기서 제조업 영위하고 내가 여러 가지 혜택 줄게. 들어와. 제조업에 뭔가 붐이 한번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달러를 이렇게 금리 달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외국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재이전한다.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 있던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된다. 달러 강세 일어난다. 달러 강세는 지금 약세 구간이라서 증시에 좋은 거지만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증시 약세 또는 증시의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인상도 내년 26년 어느 시점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점이 나올 이 시점에 이런 요인들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 이 기조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돈 풀어야지 민심 잡을 거 아니에요. 국채 발행 내년에 급증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채가 시장에 막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올려줘야지 그래야 산다 사람들이. 그럼 국채 가격 내려가죠. 가격 내려가고 금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달러 강세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들입니다. 증시 조정과 고변동성을 결국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술주 강세 사이클 5년 봅니다. 이 기술주 강세가 성장주에 좋은 이유가 결국 투자가 급증하면 실적이 따라오고 주가가 급증하는 자 이런 메커니즘인데 닷컴 사이클 5년이었고요. 모바일 5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만 2년 지났는데
3년 차인데 어쨌든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26년부터. 하지만 지금과 가장 유사한 닷컴을 비교해 보자면 저밸류다. 이때보다 닷컴보다 현재가 더 싸다는 거죠. 그리고 고실적이다.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년짜리 사이클이라면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이미 투자와 실적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태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실적이 안 따라오는 기술주, 아마 이렇게 꺾이기 전에 내년에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그 내러티브, 잡주, 실적 없는 것들 있죠? 무실적주, 중소형주, 여기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긴축 우려, 물가 상승,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락갈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래서 실적이 안 따라오는 기술주, 잡주, 그런 거는 똑같이 빠져도 더 빠진다. 이번에 구글 얼마 안 빠졌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향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진 것이고요. 중소형주 테마주들 반토막 넘게 난 종목 많죠. 왜냐?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PR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실적 없이 올라간 거는 유동성 이슈에 특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26년에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버블 랠리, 고점이 나오지만 그게 버블의 최고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빠졌다가 더 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일단은 더 남았다. 그 근거는 바로 실적인데, 닷컴 실적이 낮고 비쌌다. 노란색이 PR이거든요. PR이 상당히 높죠. 이때 나스닥 100 PER, 선행 PER 약 50배. 지금 30배가 안 되죠. 근데 자, 실적이에요. 실적은 아래에 있다. 밸류는 비싼데 실적 안 나오는. 지금은 이때에 비해선 싸죠. 물론 이게 싼 건 아니지만 이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싸다. 과거 이 닷컴 버블 제외하고 그냥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싼 편에 속해요. 자, 이런 구간. 이때는 거의 밑에 있었으니까 비싼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때보단 싸다. 버블 대 버블로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실적은 잘 나온다. 닷컴이 실적 낮고 비쌌다면 AI는 실적 높고 적당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닷컴 대비해서 주가 부담이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PER이 실적분의 주가죠. 이게 PER이 높다는 것은요, 실적보다 주가가 오버슈팅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AI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가 특히 실적이 좋습니다. S&P 500 코스피인데 25년 그리고 26년 실적이에요. EPS 증가세입니다. 증가 추세를 말하는 거고요. 올해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죠. 내년에도 좋습니다. 24%. 그리고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27% 증가 전망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고환율이죠. 고환율인데도 이렇게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게 나중에 환율 떨어지잖아요. 코스피 상승 모멘텀이에요. 그것은 코스피에 좋은 것이다. 고환율인데도 국장이 좋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인데 특히 코스피, S&P 500, 항생, 상해 이런 순서로 좋다. 코스피가 여전히 강할 것이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 51년 역사 중에서 차트를 보면 명확하죠.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 횡보, 올랐다 횡보, 그리고 올라가는 중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상당히 횡보를 거쳤다면은 그 다음에 퀀텀 점프의 기간이 오는데 이때 기간이 보통 3년, 4년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횡보해서 누구는 코스피에서 돈 잃고 횡보장에서 그냥 본전이고 그런 사람 많은데 운 좋게 그냥 이때 들어간 사람은 엄청나게 돈 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공통점이 이 세 구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달러 약세 구간이에요. 자, 85년에서 89년. 자, 이때 뭐죠? 3조 왕이죠? 코스피 8배 올랐고요. 닷컴 버블 이후에 4배 올랐다. 플라자 합의 다 아시죠? 자, 이때 미국이 달러 강세 때문에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뭐 일본, 뭐 서독, 뭐 이런 애들 모아놓고 환율 조정한 거죠. 일본은 강세로 가고 미국은 약세로 가고. 그래서 이때 달러가 급락합니다. 플라자 합의. 달러 하락 구간, 여기에 코스피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한 다음에
완전히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죠. 상당히 추세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니까 달러는 약세. 이렇게 달러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신흥국에 자금이 몰리는데요. 자, 이 달러 약세 구간, 달러를 팔고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달러 약세라는 것은. 이렇게 코스피도 그렇고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 추세적 하락이죠. 이런 국면, 지금도 그렇다. 이런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적이 동일할 때 밸류가 튄다는 얘기는 주가가 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국면들이 다 그런 공통점을 지닌 국면들이었다. 앞선 두 번의 대세 상승장 달러 약세였고요. 지금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추세 약세 구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했다가 지금 살짝 반등했다 꺾이는 초입,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때가 26년도 상승 랠리의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인데 이 국면이 증시의 조정과 변동성의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달러와 연관을 해서 본다면 지금 달러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코스피 아직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85% 오른 거예요. 여기 몇 배씩 올랐죠. 자, 달러를 말씀드린 게 먼저 우리가 트럼프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옹호합니다. 우리 지금 무역 적자 보고 부채 너무 많고 힘들어. 달러 내려야겠어.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자, 이렇게 달러는 약세를 보입니다. 추세 약세죠. 근데 떨어지다가 이런 국면이 있어요. 이런 튀는 국면. 자, 튀죠. 지금도 살짝씩 튑니다. 이때는 증시 조정 구간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튀었죠.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특히 4월 달에 연초에 달러가 확 튀면서 급락 나왔죠. 그게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안정되나 싶더니 지금 다시 올랐다. 여기서 지금 달러 이렇게 간다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 지금 달러 강세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달러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자, 이렇게 일기 때와 데자부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국면에서 증시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3파의 끝 상승이 이 달러의 하락 국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등 국면이 이 조정 국면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달러가 이렇게 재하락하면은 밸류에이션이 튑니다. 코스피 올라가고요. 미증시 올라가고요. 좋은 거죠. 이때 비트코인도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냥 무작정 달러 약세일 것 같다가 아니라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근거죠. 유동성 확장.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약세입니다. 유동성이 만드는 그냥 단순한 달러 약세예요. 근데 어느 순간은 달러가 반등할 것인데 그 전까지는 달러 강세 요인은 조금 뒤에 나온다. 26년 중순 이후 또는 초중순 이때 이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재정정책, 감세, 리쇼어링. 돈이 있어야지 재무부도 돈을 풀 거 아니에요. 무슨 선심을 쓰더라도 돈을 나눠주더라도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돈을 쟁여놔야 그 돈 갖고 풀 거 아니에요. 국채를 많이 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올라갑니다.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리고 감세, 세금을 내리면 해외에 있는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전부 다 빅테크들이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냥 쟁여두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어요. 감세하니까 쟁여뒀던 현금을 이때다. 세금 낮을 때 들여오자. 돈을 본사로 송금하는데 달러로 바꿔서 송금하죠. 이때 세금이 약할 때, 낮을 때 해외에 번 돈, 쟁여놓은 돈을 송금한다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를 매수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겠죠.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이것도. 제조업 리쇼어링. 해외에서 공장 짓다가 미국으로 공장 이전. 달러 사야죠. 달러 강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의 지금 공약이고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의 효과가 즉 달러 강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 공백기다.
살짝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해질 것이고요.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된다, 달러가. 똑같은 거죠. 트럼프 1기 때랑. 그런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26년 이런 달러 강세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까지는 증시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